안녕하세요. 타로 보는 양하나입니다. 제가 감기로 기침이 이제 조금 줄어들어가지고요. 이제 촬영을 조금 하려고요. 그래서 더 자주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썸과 짝사랑을 위한 주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썸 탈 때 이 남자가 사귀자는 말도 안 하고, 혹은 또 그녀가 자꾸만 썸에서 어중간하게 굴고 이럴 때 답답하신 적 많잖아요. 그리고 짝사랑인 경우는 더하죠. 그래서 나를 헷갈리게 하는 그 사람, 알 수 없는 그 사람 마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상황에 맞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드 뒷면 보시고 선택하실 시간 5초 드릴게요. 이번에는 원석 보고 선택하실 시간 5초 드릴게요. 이번엔 카드 뒷면 보시고 선택하실 시간 5초 드릴게요. 이번엔 카드 번호 오픈해 드렸습니다. 번호 보시고 선택하실 시간 5초 드릴게요. 우선 11번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상대방 분들은 어차피 힘들었던 순간들, 여러분들과 문제가 있었던 순간들은 이제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상황적인 문제 괜찮고요. 여러분들께 굉장히 악마의 유혹처럼 끌리고 있어요. 그래서 데빌 카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다. 이분은 자꾸자꾸 여러분들의 생각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애정 확실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아직까지 썸이나 짝사랑이라고 하면은 조만간 결실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 사람 속마음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살짝 이 사람 속마음 보면은 애정까진 들어와 있는데 아직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 전까지는 조금 절제하고 자제를 해왔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다른 상황적인 문제가 있으신가? 예. 아니라고 하면은 요거 조금 주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살짝 애매합니다. 요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 속마음 자체가 뭔가 되게 간절하고 애달프고 노력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여유로움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자기가 할 일이 많은가? 네. 우선 이 사람이 그전에는 나의 눈치를 빼꼼히 봤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 전까진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눈치도 봤던 것 같고 빼꼼히 살펴보죠. 그러다가 한번 떠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근데 이제 여러분들 반응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만나다 보니까 이제 애정이 싹트고 그래서 방향까지는 딱 정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거 러브 카드로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시작의 분위기 조금 기다려 보세요. 이게 너무 여유로워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딱 요 정도 흐름에 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나한테 애정은 있는데 확실하게 100% 마음을 가져온다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제3의 문제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 사이는 문제가 없는데 이 다른 주변 환경 때문에 좋았다 말았다 하는 과정이 조금 반복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분 애정 관계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 흐름은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열정으로 가기까지는 살짝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뭐 주변 환경이 안 따라줘. 예를 들어가지고 누군가 막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뭐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연애하려면 시간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연애하려면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뭐 맨날 회사에서 나오면 막 야근시키고 그래 이 사람을.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데이트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정리가 어떻게 되면서 그 다음에 열정적인 흐름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관계에 있어서 힘들 수밖에 없고 뭔가 자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차츰차츰 그것을 해결하고 이제 조금 자유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열정을 다하게 되는 약간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가시지는 말고요. 이거 천천히 지금 상황 좋으니까요. 이 상대방이 알아서 자기를 잘 해결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곧 이제 두 분이 열정적인 애정을 안정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기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두 분 다 뭐 마음 상태도 괜찮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상대방 다 이해해주고 뭔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이신 것 같고, 이분들은 여러분들과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러다 보면은 삶의 중요도가 뭐 일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로 가게 되는 이러한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뭐 중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 저 사람 못 믿겠어 라고 하신다라고 해도 악마의 유혹이 뜬 이상 3개월 정도는 이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 사람이 나를 버릴 수 없고 나를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편안히 그냥 마음 놓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조금 믿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뭔가 결단을 내리고 뭔가를 처리하고 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애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 한번 정리 좀 해보고요. 그리고 기간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때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약간 상대방 마음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는 안정기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대방 자체가 약간 자기의 숨겨뒀던 감정이 이제 폭발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분출하는 중인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짝은 이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욕심이 조금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일과 여러분도 한 번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뭐 하나를 접든가 뭐 중요도를 선택해야겠죠. 아니면 두 가지를 다 공존하는 방법을 찾던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좋게 흘러가는 시기가 올 거니까요. 썸이거나 짝사랑이신 분들은 더 고민하실 것 없이 그냥 이대로 믿고 쭉 가시면 됩니다. 이미 상대방 마음속에 러브가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조금 고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랑 나는요 뭔가 조금 통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뭔가 나에게 절제하고 조금 선을 긋는 것 같아 보여도 저 사람 속마음을 내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를 보듬어주고 지켜줄 거란 믿음이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제3의 환경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말 안 하면 모르는 거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내가 짝사랑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썸을 잘 타고 있는데 사귀자는 얘기를 안 해.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나를 간보는 건가? 또 보는 건가? 이거 맞나 헤어져? 라면서 어느 날은 천국이었다, 어느 날은 지옥이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은 두 분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은요 모든 게 익숙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서로 이제 맞춰가는 과정.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관계는 3개월 정도 후에 진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믿음만 잊지 않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상대방은 나에게 유혹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애정이 들어와 있다. 이거를 딱 기억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뭔가 상대방이 자기 환경에 있어서 되게 자립적인 환경, 요런 환경이 딱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조금 그런 환경이 못 돼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상대방도 안정감을 찾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행복하게 연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서요. 요 상황을 즐기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때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요. 지금 상대방이 살짝 내 눈치를 보고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염탐하고 그러면서도 연락은 안 해. 이런 과정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 있다라고 하시면은 조만간 상대방이 다가오게 되고 이러한 패턴으로 흘러갈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참고해 주세요. 자,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1번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속마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나한테 전진 중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 상대방이 나한테 좀 소홀한가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사람이 초반엔 엄청 전진 모드였어요. 근데 뭔가 조금 마음을 100% 가져오기보다는 약간은 머리를 쓰고 있다던가 다른 데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던가 이러한 흐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나한테 100% 올인했다가 이제 좀 어장관리하나 떠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기도 한데 어쩌면 자기 일이 더 중요해서 이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연애랑 일이 있으면은 일이 먼저인 사람도 있고, 그쵸? 처음에는 연애에 올인을 했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내 일이 더 중요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속마음. 속마음 보니까 이거는 좀 안정감이네요. 안정감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이런 것 같아요. 진도가 빠르셨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확 돌진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음을 확 하고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안정적이네. 그러면 나 잠깐만 내일 내가 할 거 좀 처리하고 올게.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된 상황들 내일 먼저 처리하고 올게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1순위였다가 순위 밖으로 좀 밀린 것 같기도 해요. 살짝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얘 뭐지? 이런 정도. 그러면 근데 이게 다 안정감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요. 두 분 관계가 탄탄해진다는 의미에서는 괜찮습니다. 믿음이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참으셔야 되나 보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왠지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한 시기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진을 해오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 나한테 진짜 감정이 좋은가 보다 라면서 이제 믿음이 딱 생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자꾸만 머리 쓰면서 막 자기 일 먼저 하고 오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좋은 날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흐름은 뭐 일반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연애 패턴이죠. 이렇게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진 나오면은 에너지가 감당 어떡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병나서 누워버릴 수 있어요. 연애하다 아플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런 게 조금 괜찮아요. 무난히 오래 가요. 아이고야, 자신감 확 들어오셨네요. 좀 문제가 있긴 하네. 우선요, 이 상대방 분들 자신감이 넘쳐 흐르죠. 자신감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든 이미 여러분들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이제 축배를 혼자 들고 있어요. 다 됐어요. 이제 그러면 넘어온 거야,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뭔가 그래, 내가 너한테 가려면은 내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가 내일 좀 할게 라면서 뭔가 이렇게 준비 모드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선 조금 짜증이 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참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올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내가 참았던 걸 알아주기를 바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이 참아준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냥 내가 말을 안 해도 알아줄 거야. 요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요. 그냥 내가 참은 다음에 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죠. 나 사실은 그때 되게 힘들었어. 뭐 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조금 드러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알아봐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안 알아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서운하죠.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상대방 마음 그리고 내 마음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들은 이제 나랑 잘 해보려는 마음이에요. 나랑 잘 해보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건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요, 조금은 이 상대방이 나를 재고 있나? 쟤 나한테 왜 저러지? 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딱 그 문제점 자체를 여러분들이 혼자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자 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오면은 그때 즐겁게 얘기하면서 막 화내거나 이러시지 말고요. 그냥 뭐, 나 이땐 이랬어. 라면서 서로 이제 의견을 조율해보고 약간 이런 과정을 거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들에게 애정이 식어서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과 더 잘해보기 위해서, 사람이 이제 같이 나가려면 책임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할 일을 마무리하고 오기 위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관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시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살짝은 개인주의적인 면모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주의랑 이기주의는 달라요. 이 사람은 이기주의 같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 일하고 올 테니까 너도 잠깐만 네 일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열정적으로 무언가 자기 일에 충실하거나 이런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 열정을 다 하고 일을 다 마친 후에 여러분들께 이제 나 왔어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연락해서 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 야, 나 많이 참았어 하면서 화를 내시면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어리둥절하겠죠. 제가 왜 저러지?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짝사랑이시다라고 하면 이거 시기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놔두시면 될 것 같고, 알아서 연락 오는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썸이라고 하시면은 나한테 조금 소홀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때도 어차피 개인주의 분들은 이거거든요. 나 일하고 올 테니까 너도 일하고 따로따로 또 같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면은 이제 이 사람들도 약간 그런 모습에서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다시 연락이 돼가지고 만남을 하셔서 또 열정적인 사랑을 하시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문제점 해결이 딱 되는데, 이제 여기서 단 한 가지, 상대방이 아무렇지 않게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뭔가 화를 내신다던가 뾰루퉁하다던가 약간 이런 태도를 보이시면 이거 조금 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위기는 뭐다? 이분들은요 대립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립보다는 여러분들이 즐거운 분위기 유도하면서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문제점을 좀 해결해 나가시는 거, 요거 추천드릴게요. 시기 좀 볼게요. 지금 딱 이거잖아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 굉장히 풍부합니다. 예, 풍부한데 다음 달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지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기 일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열정을 거기에다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체력도 딸리네요. 그래서 뭔가 에너지 소진, 다음 달 에너지 소진이 되거든요. 자, 그런 상태로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나 너한테 에너지 충전 받고 싶어 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여러분들께서 화를 내신다고 하면 당연히 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괜찮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 사람이 뭔가 자기 일이라던가 다른 데 몰두하면서 지쳐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 쉼터가 돼주는 게 중요하고, 근데 또 그동안에 나 답답하게만 참고 답답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 상대방과 감정을 공유를 해 나가면서 이어나가면 그때 이제 정신적인 안정감 이런 게 같이 들어오겠죠. 연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개월 정도 후 되면은 이렇게 살짝은 정책이 한번 있을 것 같아요. 지친 상태, 요거 지나가면서 3개월 정도 후에 감정을 공유하면서 더 깊어지게 되는 사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법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달린 것 같아요. 내가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관계 잘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31번 분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상대방 분들이 나한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부터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숨은 속마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들, 나한테 우선 악마 유혹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매력에 푹 빠져 있기는 해요. 푹 빠져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티를 잘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나랑 대화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일 수도 있어요. 약간 이런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 표현 같은 걸 뭔가 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감정 표현을 하게 되는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되게 뭔가 표현이 없는 사람 같아요. 네. 아니면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뭔가 공감대 형성을 하고 싶고 약간 이런 마음?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초반에는 여러분들께 살짝은 무관심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뭔가 확 당겨졌다기보다는 뭔가 여러분들이 무관심했다던가 그냥 어떤 매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자꾸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지금 조금 바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던가, 아니면 지금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바빠가지고 뭔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막 소통을 하고 싶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제가 바쁘니까 여러분들께 뭔가 해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연락만 하면서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주고 이러면서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이 사람 마음 잘 모르겠어요. 감정을 알아달라는 건지 자기가 할 만큼 다 하고 있다는 건지. 이 사람 되게 외롭네요. 좀 외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법, 우리가 잘 되는 법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신과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표현력 없고 뭔가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은 여러분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고, 뭔가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요,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왜 처음에 조금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아닌가 봐 라면서 외면했다가 다시금 끌리게 되는 사이, 뭐 그런 계기가 있었던가, 아니면은 뭔가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무관심하게 굴어가지고 이 사람이 끝인가 보다 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편안한 사이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 딱 만났는데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봐, 나 저 사람이 나 마음에 안 들어하나 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래서 마음을 좀 접었어야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해질 계기가 생겼는데 전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 편안해진 관계, 이러한 관계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뭔가
표현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되게 밀당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은 딱 거기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소통의 부재라던가 약간 어긋남? 예, 이런 게 조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 자체가 보통은 되게 쓰잘데기 없는 밀당이에요. 그래가지고 표현력이 없는 분들이, 아니면 연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거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했는데 남이 느끼기에는 저거 밀당이야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되고, 그리고 사람이 바쁘게 되면은 다른 데 더 몰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밀당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관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상대방 심리 카드랑 내 것 좀 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두 분 다 힘든 상황이지? 뭔가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감대 형성이 안 되시나? 지금 상대방 같은 경우는 조금 공포스럽다? 생각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람의 그림자가 너무 큰 거예요. 자꾸 나를 짓누르게 되는 이러한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두 분이 되게 편안한 사이인데 이거 공감대 형성이 안 될 수 있어요. 내 마음, 네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게 조금 안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지? 아니면 뭐 심리적으로라던가 상대방이 조금 멀리 가셔가지고 뭐 장거리 연애? 예, 약간 이런 문제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뭔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뭔가 잘 맞지 않아. 두 분 다 수동적이시네요. 그게 문제네요. 뭔가 잘 맞지 않아서 끝내거나 시작하거나 해야 되는데 안 맞으면 맞춰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분 다 수동적이시기 때문에 서로 이게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서로 뭔가 편안하긴 편안하죠. 원래 수동적인 분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두 분 다 그냥 상대방이 하면 막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애매한 밀당을 하고 계신 상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상대방 분들 여러분들한테 애정 딱 있거든요. 애정이 딱 있기 때문에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 시작이에요. 어쨌든 앞으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공감대 형성도 해야 되고 대화할 기회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좀 노력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만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살짝 손 내밀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기다리기만 하면 안 올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툭 쳐야 넘어온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보여지거든요. 두 분 다 그걸 안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건 아시는 것 같아요.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건 아시는데 이게 점점점 가면 갈수록 되게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시면서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시면서 되게 친구 같은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두각시 카드가 나온 경우에는 한 사람이 훅 땡겨가지고 훅 이렇게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두 분 다 그런 성향 아니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친구처럼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편안함으로 다가가야죠. 그러면 친구 사이 밀당 같은 거 없잖아요. 그냥 편할 때 연락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이로 점점 흘러가게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처음부터 막 뭐 사랑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애정 있으면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은 접어두시고 그냥 친한 친구 맞는다, 남사친 여사친과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진도를 빼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이때 안정감이 와요.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변화하셔야 돼요. 내가 안 움직였다면 내가 살짝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상대도 살짝 움직여요. 그러니까 꼭두각시 두 명이 살금 움직이면서 맞춰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을 뭘 더 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밀당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하는 행동이 서로 밀당이 아닌데 오해예요. 서로 밀당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근데 서로의 마음속에는 엄청 크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 관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거를 찾는 기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공감, 소통, 리액션,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
두 분이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라던가 이런 거는 꼭 찾으셔야 돼요. 같이 할 수 있는 대화라던가 둘이 좋아하는 거 맞춰보세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는 점 찾아야 돼요. 여기까지. 자,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21번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방 분들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지랑 그 사람 속마음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 21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 뭐지? 약간 이동수 있네요. 떠나셨나? 뭔가 연락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사이 같아요. 연락이나 감정은 괜찮은데 이 상대방 환경이 지금 안 좋네요. 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지? 이 사람이 떠나갔든가 왔든가 바쁘던가 네, 요 정도고. 근데 뭐 이 사람은 감정 괜찮고 연락카드 또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우리 연락 안 돼요 라고 하시면은 이 사람 연락해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연락한 후에 뭔가 상황이 이어지기보다는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타이밍 살짝 안 맞을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이 사람 우선은 나에 대한 마음은 괜찮아요. 나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괜찮고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고, 예, 요거는 맞는데 환경적인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생각 모드 아니면 잠수 모드가 되겠네요. 연락 갑자기 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왜 이러시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점점점 이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애할 땐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처음 좋았어요. 처음 좋았고 살짝 거리감이 오려나? 어떠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이 환경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뭔가 우리 사이가 살짝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이라던가 뭔가 조금 잠수의 시간, 이런 시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결과는 괜찮습니다. 환경의 문제라는 게 그게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견뎌주시면 좋은 날 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이 확 터져가지고 막 사람이 행동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환경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갖다 불이 붙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멈춰있는 느낌.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한테 반한 건 맞아요. 예, 나에게 반했다, 예,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잘하려고는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살짝은 거리감 같은 게 생기고, 이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옆에서 날 지켜주고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행동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숨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네요. 이분들 속마음 좀 한번 봐볼게요. 심리카드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헤어졌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막 신경 쓰고 있고 막 체크하고 있고 막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나는 몰라. 근데 저 사람은 막 그러고 있어. 조금은 그러한 느낌인 거죠. 이 상대방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약간 가족 문제라던가 그러니까 뭐 집안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분께서 무슨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집안에 뭐 돈이 들어가야 되라던가, 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던가, 약간 뭐 그런 문제? 예,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살짝 소원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게 있네요.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하는 거,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짝사랑이나 썸이라고 하면 더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관계가 조금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여유를 찾게 되기는 해요. 그래도 문제가, 이 사람이 뭔 일이 생겨도 얘기 잘 안 할 것 같거든요. 그게 문제네. 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이거 단계별로 좀 볼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 척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좋은 사람이죠. 근데 약간 제 감정 표현 안 하잖아요. 무조건 다 좋아, 좋아 이러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그런 거 있죠. 문제를 제기하면 상대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회피를 해요.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회피를 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거 있죠. 이 사람이 뭔가 바쁜 것 같기도 해. 나랑 연락이 잘 돼. 감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락하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넘어가요. 어떻게 돼요? 문제를 모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러면 문제를 모르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뭔가 좀 문제에 대해서 회피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사이 문제 회피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참는 거밖에 답이 없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약간 좋은 사람인 척하는 그런 거에 속하는데, 약간 그런 거죠. 좋은 사람인 척 하면서 뭔가 우리 사이의 문제는 회피를 해버려요. 근데 이거 자체가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이 상대방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가령 이런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싸웠어요. 그러면은 연락도 안 받아.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안 하고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젠가 만나겠지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연락 안 하니까 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서야 이 사람이 사실은 나 그날 너네 집 앞에서 기다렸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말씀 이 사람은 다 회피용인데 왜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돼? 이러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을 조금 만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 상대방 그래 문제가 있구나, 가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는 편이 편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살짝 회피형 성향이 있네. 이거 우선 기간 좀 볼게요. 우선은 뭔가 잘 시작을 하려는 흐름이었는데 어떠한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상대가 굉장히 내 마음에 안 들게 굴 수 있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뭐 잘해주고 연락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사라진다던가, 예. 아니면은 내가 뭐라고 했는데 걷다 대고 내가 환경이 이런데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 나한테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뭔가 좀 우리 관계가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뭔가 좀 한번 난리가 나는 그러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는 여러분들 극복을 해 나가셔야 되고, 이것 또한 이제 상대방의 성향이고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조화롭게 조금 참아주면서 기다리시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엔 조금 조화롭게 이어지거든요. 예. 근데 당장은 다음 달 정도? 예, 다음 달 정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대가 좀 이상해졌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 그래 가족 문제인가 보다, 말 못하 그런 문제인가 보다, 그냥 물어보지 말고 있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달, 한 달 정도 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개월 정도 후에는 다시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지는 흐름이 있으니까요. 괜히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나 보다, 우리 관계 이래서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그래, 개인사인가 보다, 개인적인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계가 굉장히 뭔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써 이제서야 뭔가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뭔가 갑자기 그런 거였죠. 갑자기 맑은 날씨였어요. 정말 이렇게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손잡고 놀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천둥번개 치고 비가 오는 거죠. 약간 그러한 흐름이에요. 근데 또 그거 있잖아요. 천둥번개 치고 비 오면 그 다음날 되게 하늘 예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41번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면의 감춰진 속마음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행동력도 있는 사람이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굉장히 궁금한가 호기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딱 괜찮아요. 네, 이 사람도 여러분들께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관심은 사랑의 시작이잖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기고만장한 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있죠. 자기가 이제 한 번에 여러분들께 싹 돌진을 했다가 그랬다가 자기가 바빠. 그러면 자기를 다 한 다음에 연락하는 스타일 약간 그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이 사람 충분히 매력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쵸? 받아줘야겠죠. 이 사람이 초반에는 조금 재기도 했네. 네, 재기도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알고 싶다 이런 느낌들이 강해요. 그리고 왠지 이분이 되게 자신만만하긴 한데 자기가 여러분들께 소홀히 하면 놓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분위기 조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대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좀 약간 간절함? 예, 이런 게 조금 들어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가고 싶다 이런 느낌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만만하게 보이셨다라고 하면 이분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것 같은데 좀 괜찮아요. 네, 흐름 좋은데요. 자, 무언가 안락했던 관계예요. 이 사람이 여유 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를 좀 부렸었는데 그래서 뭔가 살짝 어긋난 거죠. 여러분들이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접근해 오다가 여러분들을 살짝 소홀하게 대했나 봐요.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여기서 대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살짝 이 사람이 잘못하면 끊어지겠는데 뭐지 지금 애매하네 내가 잘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 이런 위기감을 여러분들이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단수인 것 같습니다. 자, 분들 되게 웃긴 것 같아요. 보시면은 되게 여러분들은 안락한 집이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뭐 다른 모임도 나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 쟀죠. 그러니까 관계 규정 안 했겠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획하고 되돌아섰다던가 되돌아서는 제스처를 취하신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지 이 사람 이러면서 여러분들께 운명을 딱 느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강하게 탁 쳤든가 딱 끊었던가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나 못 해본 게 많은데 나 너랑 못 해본 게 많아. 근데 내가 다 이렇게 보고 오니까 아무래도 너랑 난 운명인 것 같아. 살짝 이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운명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돌아올 집이 없어졌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뭔지 알겠다. 예. 요렇게 돼가지고 이제 뭐 이 사람이 좀 노력할 거를 보여지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엔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유만만하게 나 놀다가 이 집에 들어가야지 했는데 딱 집에 가는데 집에 없어. 예, 여러분이란 집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놀랬겠죠. 그래서 뭐야 그 집이 내 운명인데 라면서 나는 그 집에서 못 해본 게 많은데 살짝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때려주고 싶기는 한데 네, 여러분들께서 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도치 않은 밀당 같은 거죠. 네, 사람이 옆에 있을 땐 모르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선택을 해야 되고 재밌다. 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이분들을 뭔가 한번 딱 끊어냈는데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뭐지 진짜 저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집 찾아가면 어떡하지? 근데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란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요. 지금 더 볼게요. 재밌는 분들이시네요.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니까요. 자, 우선 이거요. 여러분들께 이 상대방 분들이 악마 유혹처럼 뭔가 되게 이제 빠져들었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죠. 나 더 만나보고 와야겠어. 라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빠진 걸 외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여러분들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 잔소리 듣기 싫어 이러면서 뭐 딴 데 가서 나 놀다 올래 라면서 이제 재고 놀다 오고 이랬던 거죠. 근데 이제 집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이제 없어. 집이 없어 뭐. 집이 없는 거죠. 나의 교주님 나의 엄마 뭐 이랬던 사람 여러분이란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이 어때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래 내가 조금 나를 다스려야겠다 이러면서 좀 반성할 테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 너 다시 와도 내가 안 받아줘 이러면서 막 서로 약간 자제 모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자제를 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도 이제 상대방 분들이 혹시 진짜 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 한 3개월 후로 좀 봐볼게요. 뭔가 되게 성공적인 조련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되게 처음에는 이게 뭔가 두 분 만남이 되게 막 러브다 사랑해라 두근두근 유골하기보다 만나면 즐겁고 편한 그런 힐링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재고 이럴 수 있죠. 근데 이 상대방분들이 점점점 어때요? 다른 사람들 만나보고 해도 여러분들이 줬던 그런 안정감만큼 당연히 못 주죠. 네. 그리고 그럴 만한 매력이 있는 사람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도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를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 재미없네 이러고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러 왔는데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여러분이란 존재가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럼 사람이 어때요? 뭔가 되게 혼란스럽겠죠. 네. 그래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두 분이 서로를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때요? 궁금하죠?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나? 이러한 상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문제는 크나큰 액션은 나오고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제 모드긴 한데 좀 기다려 보시면은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서로가 조금 뭔가 통하는 게 있는 분들로 보여지거든요. 이럴 때는 약간 외로운 시점, 연락하는 시점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해져요. 그래서 상대방 카드를 봐도 상대방이 지금 내가 너한테 다시 가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람 또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이제 의심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서로 뭔가 조금 서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러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맞아 가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한번 연락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니까 누군가 하나 움직이겠죠. 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 상대방 성향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나한테 굉장한 호기심과 궁금증 느끼면서 나랑 대화하고 싶고 뭔가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연락해 오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단계를 3개월로 보긴 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은 더 빨리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있잖아요. 내가 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안정적인 집을 찾아가서 쉬고 싶어. 그 집이 없어. 그 순간 절망스럽지 않아요? 네. 절망스럽고 진짜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 네,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기다려 보시면 지금 나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완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세요. 빠른 시일 안에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랑 못 해본 것도 많거든요. 그런 후회가 많아서 아직까지는 딱히 언제 오겠다 이건 안 보이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2, 3개월 안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단계를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시면 상대방이 멘붕이 왔다라고 하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하실 것처럼 보여지니까요. 각자 상황에 맞춰가지고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클로징이에요. 가끔 이런 카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대부분 이제 많이 복잡할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네, 연애는 단순하고 심플한 게 제일 좋죠. 네. 이럴 때는 그냥 서로 거리를 두고 조금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야 머리를 비워야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또 한번 등장을 했네요. 이때는 살짝 거리 두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가뜩이나 더운데 이런데 머리 쓰지 마시고요. 우리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힐링을 합시다. 자, 여러분들 뭐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여름 감기가 좀 독하긴 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도 조심하세요. 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번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